여러분, 다른 영상은 안 보셔도 이 영상은 꼭 보셔야 됩니다. 이 영상에서는 여자들이 여러분에게 안달나게 하는 스킬 6가지를 딱 알아볼 거예요. 유튜브와 넷플릭스가 여러분의 도파민을 이용하고 있는 거 잘 알고 계시나요? 학교 수업을 들을 때는 막 10분만 들어도 집중하기 힘든데 왜 유튜브와 넷플릭스는 하루 종일 볼 수 있을까요? 유튜브와 넷플릭스는 연간 수조 원을 벌어들이는 세계 최고의 기업들이죠. 세계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서 치밀하게 계획하여 최고의 전략들을 만들어 여러분의 주의력을 뺏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전략들을 여자한테도 쓸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이 영상을 통해서 나한테 집중하게 만드는 최고의 전략을 알게 된다면 여자들이 여러분에게 안달나게 떠나지 않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스킬들은 다른 남자들은 평생 모르고 살 기술들이니까 놓치면 정말 후회할 거예요. 어려운 얘기하는 거 아니냐 생각하시죠?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게 써먹여 드릴 거예요. 남자들 99%는 평생 모르고 살 기술들을 오늘 완전히 공개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여자가 좋아졌다면 고백하고 싶고 뭔가 빨리 내 마음을 표현하고 싶고 밥 먹자고 하고 싶고 빠르게 내 여자로 만들고 싶을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참아야 됩니다. 왜냐면 다른 남자들도 못 참고 질러버리거든요. 예측 가능하게 움직이면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항상 두 박자 느리게 말을 하세요. 이게 무슨 효과가 있냐? 여러분이 유튜브로 볼 때나 넷플릭스를 볼 때 예상치 못한 콘텐츠를 추천해주죠. 그러면서 이런 콘텐츠도 있네? 오늘 이런 일이 있었네? 라는 생각이 들게끔 신선한 콘텐츠를 계속 추천해줍니다. 그러면서 계속 유튜브랑 넷플릭스를 다시 보게끔 만듭니다. 여러분도 타이밍을 조절하면서 여자한테 신선함을 계속 줘야 돼요. 그래서 여자랑 썸을 탈 때도 다른 남자들처럼 왜 이 오빠는 밥 먹자고 안 하지? 왜 고백을 안 하지? 이라는 생각이 들게끔 해야 됩니다. 그러다가 딱 뜬금없는 타이밍에 밥 먹자고 하고 연락을 하면서 여자한테 도파민이 나오게 하는 거예요. 사람은 예상치 못한 것에 미치거든요. 비슷한 맥락으로 매번 다른 데이트, 매번 다른 패션을 입고 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게임을 하다 보면 사람들이 랜덤 상자 이런 것들에 돈을 많이 쓰죠. 사람들은 랜덤한 것에 미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도 여자한테 이번에는 뭐가 나올까 하는 기대감을 줘야 됩니다. 특히 서로 친해지는 썸 관계에서는 여자한테 이 사람은 이렇구나 하는 안정감이나 신뢰감보다는 재밌다, 궁금하다 라는 느낌을 주는 게 훨씬 중요해요. 그래서 지난번에 밥 먹고 카페를 갔으면 이번에는 방탈출을 하러 간다든지 애견 카페에 간다든지 새로운 데이트 코스에 가고 매번 다른 느낌의 패션으로 입고 가면 좋습니다. 이렇게 여자한테 이 사람이랑은 다음에 뭘 하게 될까? 라는 기대감을 심어주게 되면 한두 번만 만날 사이여도 3-4번 이상 만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넷플릭스로 영화나 드라마를 보다 보면 제일 긴장감 넘치는 순간에 다음 화에 계속 이러면서 마무리를 하죠. 사람들이 다음 편을 보지 않고는 못 배기게 만듭니다. 한창 재밌을 때, 그쵸? 기대감은 최고로 높여놓고 막상 내용은 안 보여주면서 도파민을 폭발시켜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기대감을 높여놓고 딱 끊어버리는 걸 클리프행어라고 합니다. 이 기법을 똑같이 사용할 거예요. 어떻게 쓰라는 거임? 첫 번째로 여자의 말을 끊으세요. 말을 끊으라는 거임? 이 말을 끊으라는 게 말 끊고 막 아니 그게 아니라 하면서 자기 할 말만 하라는 게 아니라 재밌게 얘기를 하다가 한번 끊으라는 거예요. 한창 재밌는 얘기를 할 때 잠깐 화장실 다녀올게 라고 하고 끊는다든지 전화하다가 잠깐만 하고 전화를 끊는 거예요. 두 번째 방법은 한창 얘기를 하다가 의미심장한 표정을 짓고 침묵을 유지하면서 잠깐 5초 정도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여자가 좀 더 궁금해하게 하면서 기다리게 만들고 대화에 몰입하게 만드는 겁니다. 많은 남자분들이 여자랑 할 말이 없어요, 여자랑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는 생각을 하는 이유는 간단해요. 말을 너무 많이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이 여자랑 술집을 같이 갔어요. 근데 음악이 좋아요. 그러면 그냥 주변 사람들 구경하면서 음악 들으면 되는데 여자랑 대화를 리드해야 되는데 라고 불안에 떨면서 나도 이 노래 좋아하는데 너도 좋아해? 이렇게 질문살인마가 됩니다. 그러니까 대화가 억지 느낌이 나고 할 말도 없는 거예요. 침묵을 잘 즐기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여자랑 100마디 하려고 하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예시를 들자면 여러분이 만약 여자랑 한 5마디만 해도 된다. 그러면 할 말이 부족할 수가 없겠죠. 그리고 여자는 대화를 많이 한다고 여러분을 좋아하는 게 아닙니다. 잠깐 대화를 하더라도 재밌고 설레면 좋아하는 거예요. 재미없는 3시간짜리 영화보다 단편 영화 20분짜리 보는 게 낫잖아요. 침묵을 무서워하지 마세요. 다음은 맞춤형 전략입니다. 여러분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보다 보면 여러분이 좋아할 만한 것만 뜨지 않나요? 이렇게 여러분이 최대한 오래 그 플랫폼을 사용할 수 있도록 관심 가질 법한 내용들만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유튜브에서 자동차 영상을 자주 보면 자동차 영상만 주로 보여줍니다. 유튜브 알고리즘이 여러분의 시청 기록, 좋아요 등등을 분석해서 이 사람은 자동차 영상을 좋아하는구나 라고 판단했기 때문이에요. 이런 전략을 여러분이 여자를 만날 때도 사용하면 됩니다. 맞춤형 전략을 어떻게 씀? 제일 좋은 거는 이 여자에 대해서 최대한 많은 정보를 얻는 것인데 정말 쉬운 전략은 빅데이터를 이용하는 거예요. 가장 빨리 적용할 수 있는 거는 MBTI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가 여자가 어떤 영화 좋아하는지 어떤 스타일 좋아하는지 그런 걸 다 듣는다고 해도 심리학 공부를 많이 한 게 아닌 이상 이 사람은 이런 영화를 좋아하니까 이런 성향이겠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냥 여자 MBTI 물어보고 그 MBTI가 어떤 성향인지 어떤 스타일의 사람을 좋아하고 어떤 대화법을 좋아하는지 알아내는 게 제일 빠르고 쉽습니다. 물론 여자들이 본인 MBTI를 잘못 알고 있는 경우도 많지만 그래도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 여자에 대해서 탐구하는 것보다는 훨씬 쉬워요. MBTI는 유사과학아님 효과 없을 듯.
생각보다 진짜 효과가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자가 ENFJ라고 쳐볼게요. 그러면 ENFJ 꼬시는 법이라고 구글에 칩니다. 그러면 ENFJ는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을 좋아한다 라고 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들이대야 하는구나 라는 전략을 세울 수가 있어요. 만약에 좀 헷갈리면은 여자랑 대화를 하다가 너는 왠지 너 좋다는 사람을 좋아할 것 같아 라고 툭 던져보는 거예요. 그러면 대부분의 ENFJ는 어떻게 알았어? 라고 반응을 할 거예요. 그러면 뭔가 그럴 것 같았다 라고 하면서 넘어가면 됩니다. 근데 또 반대로 ESTP 여자들은 자기 좋다는 사람을 또 싫어해요. 같은 여자고 같은 사람인데 ESTP는 좀 더 나쁜 남자 스타일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맞춤형 전략이 필요한 거예요. 여자가 ESTP인데 여자는 자기 좋다는 남자를 좋아한다던데 라고 잘못 생각하고 막 들이대고 꽃다발 선물해주고 이러면 망하겠죠. 밀당을 해야 하는 유형이 있고 밀당을 하면 바로 손절당하는 유형이 있어요. 그래서 맞춤형 전략이 정말 중요합니다. 다음은 여자를 관여시키는 거예요. 유튜브나 넷플릭스 보면은 사용자들한테 플레이리스트 만들게 하고 심지어 유튜브는 사용자가 영상을 올리죠. 왜 그런 걸까요? 사용자가 조금이라도 참여를 해야 흥미를 갖기 때문이에요. 왜 그런지 알아볼게요. 여러분 제주도 가보셨죠? 대부분 수학여행으로 많이 가보셨을 텐데 수학여행으로 갔을 때에는 별로 재미가 없었을 거예요. 누가 시켜서 남이 다 짜놓은 계획대로 가이드 따라다니면서 여행하는 건 재미가 없기 때문이요. 뭔가 여기가 어딘데? 이러면서 여행에 집중이 안 됩니다. 반대로 여러분이 계획을 다 짠 경우엔 뭔가 하나하나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그 자유로움도 좋고 계획을 짜면서 여긴 어떨까 하는 그 기대하는 과정도 재밌었을 거예요. 실제로 인간은 본인에게 선택권이 있고 자율성이 있을 때 훨씬 재미를 느낀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남이 다 해주면 내일이 아니다라고 느끼고 자기가 조금이라도 참여를 해야 내일이다, 중요한 일이다 라고 느끼기 때문이에요. 이게 여자 꼬시는 거랑 뭔 상관임? 여러분이 여자가 여러분과의 관계를 더 소중하게 느꼈으면 좋겠다, 나한테 매달렸으면 좋겠다 하시면 여자가 여러분과의 관계에 관여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는 건데? 대부분의 남자분들은 여자를 리드해야 한답시고 데이트 코스 하나부터 10까지 다 짜가지고 막 차로 데려다주고 다 하죠. 고백도 본인이 다 하고요. 여행 가이드를 자처하면서 여행을 재미없게 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데이트를 짤 때 1차는 제가 맛있는 데 찾아볼 테니까 2차 술집 어디 갈지 가고 싶은 데를 정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여자가 계획을 짜게 만드세요. 그렇게 해야 여자도 어디 데려가지? 좋은 데 데려가야 하는데 이렇게 조금이라도 신경 쓰면서 여러분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더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유튜브가 플레이리스트를 만들게 하고 영상을 만들게 하는 것처럼 여자가 여러분한테 조금이라도 참여하게 하는 겁니다. 넷플릭스에는 오리지널 컨텐츠가 있습니다. 왜 있을까요? 다른 데서는 볼 수 없고 우리 넷플릭스를 이용해야 볼 수 있는 영상이다, 이렇게 희소성을 보여주고 특별 대우를 받는 느낌을 주는 거죠. 이 원리를 똑같이 여자한테 적용하는 겁니다. 썸녀한테 다른 여자한테 안 하는 걸 너한테만 하는 거다 라는 걸 어필하세요. 이게 강아지들 중에도 아무 사람한테나 잘해주는 강아지가 있고 주인한테만 충성하는 진돗개 같은 개들이 있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여자랑 정말 연애까지 진득하게 하고 싶고 그 사람한테 진정성을 보여주고 싶으면 며칠이 아니라 몇 주 정도의 텀을 두세요. 나는 너한테만 이래 라는 말을 설득력 있게 하고 여자가 그 말을 듣고 진짜 그런가 보다 라고 느끼려면 하루 만에 고백한다든가 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진짜 확고한 기준이 있어 보여야 합니다. 여러분이 여자한테 호감 표현을 하면서 그냥 좋아 라고 하면은 아무한테나 이러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겠죠. 구체적으로 나는 어떤 사람을 좋아하는지, 어떤 사람이랑 친구를 하는지, 어떤 여자를 싫어하는지 말해준 다음에 너가 이래서 좋다 라고 말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다른 여자한테는 퉁명스럽게 대하는 모습을 일부러 좀 보여주고 너한테만 잘해준다는 걸 티내면 좋아요. 괜히 말할 때 내가 원래는 안 이런데 내가 이러는 게 좀 신기할 정도다, 이렇게 생색을 내세요. 사람들이 고양이를 좋아하는 게 아무 사람한테나 잘해주지 않는 시크함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자들이 나 좋다는 남자가 좋아라고 말하는 건 진짜 좋다고만 해서 좋아하는 게 아니라 특별 대우를 받을 때 좋다는 거예요. 유튜브를 보면은 긴 영상과 짧은 영상이 있죠. 우리는 긴 영상이 너무 지루하면 쇼츠를 보고, 쇼츠가 너무 짧고 영양가가 없으면 긴 영상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유튜브 같은 대기업은 여러분이 질리지 않도록 길고 짧게 강약을 조절합니다. 강약을 조절하는 전략을 여자 만날 때도 적용해보세요. 여자와의 약속을 잡을 때 3시간 이상 긴 시간을 잡을 수도 있지만 매번 너무 길게 만나면 질리거나 재미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씩은 지나가다 들르는 식으로 잠깐 얼굴만 보는 짧은 만남을 추구하는 것도 좋습니다. 특히 전화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자랑 전화를 할 때 무슨 말 해야 되지? 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자랑 매번 긴 통화를 할 필요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1분 정도만 지금 친구 만나러 왔는데 그 전에 잠깐 목소리 듣고 싶어서 전화해봤다 하고 끊어보세요. 그러면 뭐지? 다른 남자들은 억지로 할 말을 만드는 느낌인데 라고 생각하게 돼서 차별화를 줄 수 있겠죠. 다음 팁은 길드 시스템을 이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메이플 스토리나 던파 같은 RPG 게임을 하는데 게임 자체는 질렸어요. 근데 게임 내에서 친해진 길드원들이나 친구 때문에 못 그만두는 그런 경험 해보셨을 겁니다. 이런 원리를 여자한테도 똑같이 적용하면 돼요. 여러분이 여자친구가 생겼고 이 여자친구랑 결혼까지 하고 싶다, 더 깊은 사이가 되고 싶다
싶다 하시면은 그 여자친구의 친구들이랑 친해지고 다 같이 만나는 시간을 많이 만드세요. 아는 친구 중에 연애하면 맨날 몇 달도 못 가던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연애를 7년 이상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오래 가냐 물어보니까 원래 친구였고 같이 노는 친구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친구 만날 때도 여자친구를 같이 보고 여자친구 볼 때도 친구들을 불러서 같이 본다고 하더라고요. 뭔가 그전에는 데이트를 1대1로만 해서 질렸는데 다 같이 놀면서 보다 보니까 부담감도 없고 가족같이 친해진 느낌이고 엮여있는 사람도 많으니까 헤어지는 게 상상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혼까지 할 거라고 합니다. 길드 때문에 게임을 못 접듯이 이렇게 주변 사람들까지 다 같이 친해지면 여자가 여러분을 떠나기 힘들겠죠. 이렇게 넷플릭스와 유튜브처럼 전 세계 사람들의 도파민을 가장 잘 다루는 회사들에서 도대체 어떤 원리와 스킬들로 사람들을 조종하는지 그리고 그 원리를 적용해서 여자가 나에게 안달나게 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정말 재밌지 않나요? 우리가 평소에 아무 생각 없이 봤던 것들에도 이렇게 깊은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긴 영상과 쇼츠가 괜히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점, 그리고 랜덤박스나 플레이리스트 같은 기능들도 모두 전략적으로 설계된 것들입니다. 모든 것에는 원리가 있다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말처럼 세상 모든 것들에는 작동 방식이 있습니다. 이 원리를 이해한다면 얼마나 재밌을까요? 아인슈타인은 재밌게 살고 싶다면 끊임없이 변화를 경험하고 모험을 즐기며 배우는 것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원리를 배우고 응용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더욱 풍부하게 만들어주고 결국 여러분을 더욱 멋있는 남자로 완성시켜 줄 거예요. 당연히 오늘 영상에서 본 것처럼 여자를 유혹하는 방법, 연애에도 원리가 있습니다. 여자의 마음을 움직이는 방법, 여자에게 강렬한 첫인상을 심어주는 법, 여자가 좋아하는 대화의 기술, 여자가 좋아하는 자신감의 원리, 이런 원리들, 이유를 알아내고 여러분이 바뀔 수 있다면 인생이 얼마나 행복하고 풍요로워질까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나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현재 이런 다양한 원리들을 담은 비기너스의 연애 강의 풀패키지가 풀패키지 2.0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여자한테 자유로워질 수 있게 독립적인 남자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강의예요. 기존 구매하신 분들은 당연히 무료로 업데이트본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연애라는 거를 뭘 돈 주고 배우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딱 2분만 들어보세요. 2분 만에 인생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제가 생각을 바꿔드릴게요. 요즘 소개팅 어플 많이 하죠. 근데 어플 하다 보면 여자랑 매칭돼서 대화를 하는 데만 거의 10,000원씩 써야 돼요. 실제 현실에서 관심 있는 여자랑 연락하는 건 그보다 가치가 높겠죠. 그 연락의 가치는 적게 잡아도 5만원 이상은 됩니다. 관심 있는 여자랑 잘 되려면 뭐 5만원만 쓸까요? 밥 사주고 뭐 해주고 하면 최소 10만원은 우습게 쓰겠죠. 여러분이 단순히 카톡 잘하는 법을 못해서 연락이 끊기는 게 1년에 5명 정도라면 20대 때부터 30대까지 딱 10년 동안 250만원 이상을 낭비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최소한 50명 놓칠 거 카톡 배우면 정말 보수적으로 최소 20명은 안 놓칠 수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이 카톡 하는 법만 배워도 100만원 이상을 버는 거죠. 대신에 새로 나올 풀패키지 2.0을 통해 제대로 배우셔야 됩니다. 풀패키지 2.0에 있는 카톡 강의를 통해 카톡 비언어, 언어는 뭔지, 마인드 세팅, 카톡으로 이미지 메이킹하는 법, 여자 유형별 공략법, 여자랑 카톡하는 정석적인 플로우, 인스타그램 활용법 등등을 배우시게 될 거예요. 그럼 카톡 강의만 업데이트 되나요? 절대 아닙니다. 카톡 잘한 다음에 뭘 해야 되죠? 만나야겠죠. 풀패키지 2.0에 포함된 애프터 강의에서 만나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A부터 Z까지 다 알려드릴 거예요. 당연히 여자가 좋아하는 대화법, 만남을 이끌어가는 심리 기술 등등을 배웁니다. 어떤 단계로 대화를 해야 되고 실제로 연애까지 가려면 어떤 대화를 어떻게 어떤 타이밍에 해야 하는지까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릴 거예요. 남자분들이 나이 들고 생각보다 여자를 만나려고 결혼정보회사에 가입하는 경우도 많죠. 이런 결정사에서 가장 유명한 곳이 9번 주선해주는데 400만원이에요. 한 번 만남에 45만원 정도 되는 거죠. 근데 만나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모른다면 그 400만원을 낭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만나서 어떤 대화를 해야 내 매력을 전달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자신감 있게 말할 수 있는지 안다면 남들 5번, 6번 만나야 하는 걸 2-3번 만에 끝낼 수 있겠죠. 결정사 비용으로 치면 90만원을 아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기술은 일회용이 아닙니다. 평생 써먹을 수 있죠. 이렇게 매년 90만원씩 아끼면, 아니 못해도 400만원 이상을 아끼는 거예요. 근데 만날 여자가 없다. 어떻게 해야 되냐? 결정사 가입하라는 거냐 생각하실 텐데 절대 아닙니다. 그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바로 어프로치 강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프로치는 처음 보는 여자에게 자신감 있게 말을 걸고 연락처를 받는 방법입니다. 이거는 실제로 실전 강의 2박 3일로 해서 200만원에 받고 파는 곳도 많아요. 특별한 멘트가 있는 척하고 대단한 기술이 있는 척하는데 그런 유사 사기꾼들을 아득히 뛰어넘는 방법이 이번에 출시될 풀패키지 2.0 어프로치 파트에 들어있습니다. 결정사 주선비가 1회에 45만원 정도라고 했죠. 여러분이 어프로치를 할 줄 알면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아니 친구가 소개팅만 해준다고 해도 우리가 밥 사주면서 5만원은 쓸 텐데 그런 거 필요 없이 매일 새로운 여자를 만들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이 한 달에 처음 본 여자 5명이랑 1대1로 밥을 먹을 수 있으면 그런 돈 25만원은 아끼게 되는 거예요. 1년에만 175만원 이상인 거죠. 3년만 써먹어도 500만원 이상을 버는 겁니다. 이거 말고도 오늘 배운 강의처럼 마인드 세팅에 관련된 강의가 7개가 있어요. 이것만 공개됐는데도 반응이 미쳤어요. 이것만 뭐 10만원, 20만원에 파는 곳도 있는데 이거는 보너스로 들어갑니다. 각각의 강의는 이 정도의 가치를 갖습니다. 카톡 강의 100만원, 애프터 강의 400만원, 어프로치 강의 500만원, 마인드 세팅, 개념 강의는 보너스로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제대로 된
연애 강의를 받게 되면 가치로 환산해서 1000만 원이 넘는 가치를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실천만 하시면요. 사실 여자들 보면은 뭐 연애 잘하려고 뭐 500만 원 내고 가슴 수술하고 뭐 300만 원 내고 코 수술하고 눈 수술하고 이러면서 1000만 원을 쉽게 쓰죠. 그건 사실 제대로 된 연애 지식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풀패키지 2.0 딱 한 개의 강의만 들으시면 돼요. 너무 쉽죠. 카페에서 활동하시는 A라는 분은 40대의 풀패키지를 듣고 나서 15살 이상 차이 나는 여자를 주기적으로 만나고 계십니다. 풀패키지를 들은 뒤 2년도 안 돼서 만난 여자만 100명이 넘습니다. 자기 힘으로 100명을 만날 수 있다면 이건 도대체 얼마의 가치일까요? 심지어 이분이 들으셨던 강의에서 퀄리티와 양이 5배 이상 늘어난다면요. 30대 후반이신 모태솔로 B님은 한 달 만에 공정을 벗어났습니다. 자신만의 힘으로요. 이건 도대체 어떤 결혼정보회사가 해줄 수 있을까요? 이 B님 같이 30대 중후반 모태솔로이신 분들이 의지를 가지고 연애를 하고 결혼까지 한 경우 정말 많습니다. 방금 말한 모든 분들은 가격이 얼마든 이 풀패키지에 들어있는 강의들을 샀을 거예요. 500만 원이었어도요. 놀랍게도 이분들이 이렇게 효과를 본 풀패키지 1.0은 기존에 50만 원 정도에 밖에 안 팔렸었죠. 혹시나 수강생이 아니신데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 말씀드리자면 가격이 언제 오를지를 모르겠어요. 현재는 업데이트가 진행 중이라고 했죠. 업데이트가 완료되기 전에는 가격을 올리지 않을 생각입니다. 또한 업데이트가 완료된 이후 구매하신 분들에게는 평생 업데이트 정책이 적용이 안 될 수도 있고요. 현재 구매하셔야만 현재 가격 그리고 평생 업데이트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가장 특별한 시기예요.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당장 고정 댓글에 있는 피규너스 카페 링크 들어가셔서 소개글이라도 읽어보세요. 기존 수강생분들이 이번에 업데이트된 마인드 세팅만 보시고 작성한 후기들이 있으니까 그걸 보시고 결정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현재 구매하시는 게 가장 저렴하고 평생 업데이트 정책이 해당되는 특별한 시기입니다. 기존 구매자분들은 바로 보실 수 있고요. 감사합니다. 이번 영상대로만 하시면 여러분들 찾던 전 여자친구는 물론이고 썸 타다가 연락 끊어버린 그 여자가 여러분들 못 잡은 걸 후회하게 될 거예요. 장담합니다. 제 친구 민수도 딱 이 영상 나오는 대로만 했는데 바로 연락 오더라고요. 그 여자한테 복수하고 싶으시죠? 다시 연락 오게 하고 싶죠? 바로 시작해보죠. 여러분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면 여자는 후회합니다. 같은 뻔한 소리 했으면 구독자 30만 못 찍었겠죠. 먼저 후회라는 게 어떻게 생기는지 그 심리학적 원인부터 볼게요. 후회는 어떨 때 생길까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먼저 내가 고민했었으면 후회를 합니다. 비트코인 그때 살걸, 엔비디아 살걸 이런 후회를 심하게 하는 사람들 보면 살까 말까 고민했었던 사람이에요. 애초에 고민조차 안 했으면 후회를 안 합니다. 그래서 후회의 포인트는 만약에예요. 만약에 샀더라면 이랬고 저랬을 텐데 라고 고민하면서 후회를 하는 거죠. 비트코인 1000만 원대 샀으면 지금 포르쉐 타고 벤츠 탈 텐데 이런 만약에 하면서 후회를 하죠. 이렇게 만약에 그랬다면 아까 왜 그런 말 했지? 이런 말 했어야 되는데 라고 하면서 곱씹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곱씹는 생각을 반추사고라고 해요. 결국 여자가 여러분을 놓친 걸 후회하게 하려면 이렇게 여자가 여러분 대해서 곱씹게 만들면 되는 겁니다. 똑똑하신 구독자분들은 이제 아시겠죠? 여자를 후회하게 만드는 법 첫 번째는 만약에 이랬다면 어땠을까? 이런 반추사고를 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이게 당장 여자를 후회하게 만드는 방법이기도 하지만 여러분이 앞으로 어떤 여자도 놓치지 않게 여자가 여러분을 놓치면 후회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느끼게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곱씹게 할 수 있음? 첫 번째는 미완성 상태로 만드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말을 하다가 방금처럼 말을 하다가 말면 답답하죠. 이렇게 사람은 하다가 만 거, 즉 미완성 상태에 안달이 나고 짜증이 납니다. 우리 뇌는 어떤 게 완성이 되지 않으면 뭐지 하면서 계속 에너지를 써요. 이로 인해서 해당 과제에 대한 생각이 반복적으로 떠오릅니다. 우리가 전 여자친구보다 뭔가 사귀지 못한 잘 되다가 만 그런 썸녀들한테 오히려 마음이 가는 것도 이런 거예요. 그때 잘 됐다면 이렇게 했으면 잘 됐을 텐데 이런 아쉬움이 남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은 항상 관계가 진짜 확실해지기 전까지는 나는 너를 좋아한다, 사랑한다 이런 고백을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은 결국 나를 좋아하게 만드는데 성공시킨 남자 이렇게 처리가 돼서 완성된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그 여자의 퀘스트는 끝나게 돼요.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고백을 안 하고 뭐 좋아한다고도 안 하면 미완성 상태로 남는 거죠. 여자가 여러분에 대한 생각을 곱씹으려면 여자가 계속 생각할 거리를 만들어야 돼요. 헷갈리게 말이죠. 여러분 권태기가 와서 그냥 아름답게 헤어진 커플보다 싸워서 헤어진 커플들이 훨씬 힘들어하시는 거 아시나요? 사람은 감정적인 상태에서 내린 선택에 후회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뭔가 내가 충동적으로 결정한 것에 대해서는 내가 왜 그랬지? 안 그랬을 수도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후회를 하게 되는 거예요. 돈도 이제 충동구매로 돈을 쓰면 후회하잖아요. 여자가 여러분에 대해서 안달나게 하려면 여자를 편안하고 이성적인 상태로 만들면 안 됩니다.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연락을 너무 많이 해서 찐따가 되느니 진짜 익십을 하거나 욕을 박는 게 나아요. 진짜 유치한 방법인데 실제로 효과가
효과가 있는 방법이 있어요. 썸을 타다가 뭔가 각이 안 나오면 그냥 싸우고 바로 소개팅을 잡으세요. 진짜 유치하지만 매달리고 찐따같이 계속 만나자고 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입니다. 여자한테 아무런 감정이 동요도 못 주고 그냥 귀찮은 존재가 되느니 유치하게 짜증나게 하거나 빌런이 되는 게 나아요. 이런 질투 유발이 너무 유치하면 그런 것도 가능하죠. 인스타그램에 그냥 꽃다발 사진을 올리는 겁니다. 여자가 그냥 뭐 여자 있나? 이런 생각이 들게끔 하세요. 여자가 후회를 하게 하려면 잘 사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그래야 여자가 후회한다. 이런 말이 있는데 여러분이 뭐 취미활동 같은 거 하면서 재밌게 사는 걸로는 후회 안 합니다. 여자가 엮여 있어야 돼요. 여자 있는 동아리에서 취미활동을 한다. 이러면 여자의 감정을 흔들리게 할 수 있죠. 여자를 흔들리게 하려면 잠재적인 경쟁 상대가 있어야 됩니다. 사람은 실제로 인기가 있어 보여야 가치를 느껴요. 어떤 식당이 진짜 맛이 있어도 손님이 없으면 여기 뭐 문제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것처럼 여러분 자체가 멋있고 괜찮은 것도 중요하지만 인기가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은 들게 해야 돼요. 결정장애라는 말이 유행하죠. 실제로 결정피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사람은 선택지가 너무 많으면 뇌에 과부하가 와서 피로해진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중국집 가서 짜장 짬뽕 이렇게 딱 두 가지만 나눠져 있으면 편하죠. 근데 무슨 파스타집 같은 데 가서 메뉴가 막 몇십 개야 이러면 너무 많아서 고르기가 힘듭니다. 뭐 먹냐 라고 하면서 고르면서도 스트레스 받고 다른 거 먹을 거 그랬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넷플릭스를 켜거나 유튜브를 볼 때도 너무 볼 게 많으면은 뭔가 고르기 힘들고 귀찮아지고 그런 것처럼요. 이게 후회랑 무슨 상관이 있냐? 선택지가 너무 많으면 그 선택지가 많다는 것 때문에 처음에 도파민이 쫙 나오면서 기대감이 듭니다. 뷔페를 가면은 먹을 거 많겠다 라는 기대감이 들죠. 그런데 막상 그릇에 음식을 담으려고 하면 먹을 게 없습니다. 이런 거죠. 뭔가 기대감이 빡 올라왔다가 떨어지고 뭔가 힘이 빠지죠. 그러면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다른 거 먹을 거 그랬나? 저거 먹을 거 그랬나? 이러면서 계속 다른 선택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곱씹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도 여자한테 선택지를 최대한 많이 줘야 됩니다. 이게 선택지가 짜장 짬뽕이면 역시 짜장이지 라고 하면서 만족스럽게 먹을 수 있는데 뷔페에서 짜장면을 먹으면 뷔페에서 굳이 짜장면을 먹어서 괜히 배를 채우는 건가? 이런 잡생각이 들면서 후회를 하게 됩니다. 이것처럼 여자한테 최대한 선택지를 많이 줘야 돼요. 여자한테 선택지를 어떻게 줌? 여러분이 여자한테 나는 너를 좋아해 라고 확실하게 표현하면 여자의 선택지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고백을 받아준다, 안 받아준다. 근데 여러분이 확답을 안 주면 여자의 선택지는 훨씬 많아집니다. 이 남자가 고백을 하면 받아준다. 이 남자가 고백을 하면 거절한다. 이 남자가 나를 좋아하는 걸까? 일단 애매하니까 나를 좋아하게 만들자. 일단 애매하니까 밥부터 먹어볼까? 밥을 먹을까 말까? 이런 고민도 하게 되고 혹은 나를 좋아하는지에 대해서 직접 물어보는 선택지도 있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확답을 안 주면 여자가 고민거리도 많아지고 이 선택지, 저 선택지에서 고민을 하게 돼요. 결국 이런 고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에 대한 생각을 계속 하게 된다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혼란스럽게 할수록 여러분에 대한 마음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후회를 유발하는 마지막 방법은 책임감을 느끼게 하는 겁니다. 내가 그런 행동만 안 했더라면. 이런 아쉬움을 남기는 게 결국 후회의 핵심 포인트예요. 내가 보증만 안 섰어도 우리 집이 안 망했을 텐데. 내가 그때 그 말만 안 했더라도 여자친구가 안 떠났을 텐데. 이런 것들이죠. 사람들은 내가 이과에 갔었다면 선택을 조금만 다르게 했으면 현재는 바뀌었을 거다. 이런 생각을 자주 합니다. 여자랑 썸이 깨지거나 여자친구랑 헤어지거나 하면은 대부분의 경우에는 당연히 둘 다 잘못한 게 있거나 문제가 있었겠죠. 근데 책임감이 강한 남자분들은 내가 잘했어야 하는데 라고 계속 자기 탓을 하면서 후회를 합니다. 여러분이 잘못한 거여도 절대 여러분만의 책임으로 돌리면 안 됩니다. 여자도 그런 책임감을 느끼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우연히 썸 타다가 깨진 점썸녀를 만났다고 해볼게요. 그 여자가 여러분에 대해서 생각나게 하려면 절대로 내가 그때 너무 못했지 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자가 오빠 왜 연락 안 했어? 라고 하면은 미안해 이러시면 안 되고 너가 그때 내 카톡 씹으니까 안 했지 라고 해야 돼요. 여자한테 책임이 있다는 걸 말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여자 입장에서 내 잘못인 건가? 내가 그랬으면 안 됐나? 라고 한 번이라도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왜 내 탓을 하지? 라고 하면서 여자 입장에서 짜증이 날 수 있겠지만 앞에서도 말했듯이 여자가 짜증나게 하는 게 훨씬 나아요. 제가 어렸을 때 썸녀한테 고백을 했는데 거절을 당했어요. 근데 몇 년이 지나고 나서 그 여자애가 말하길 나는 오빠가 한 번 더 고백할 줄 알았어. 그러면 받아줬을 텐데 라고 하더라고요. 당연히 짜증났지만 아직 찐따 시절이어서 내가 그때 그렇게 했어야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딱 고백만 했으면 사귀었던 건데 라는 아쉬움이 확 들면서 그 전까지 별 생각 없다가 뭔가 다시 고백하고 싶어지더라고요. 너가 이랬으면 이랬을 거야. 이런 식으로 책임을 느끼게 하면 여자 입장에서 후회나 아쉬움이 증폭되는 거예요. 너무 유치한 방법 아님? 당연히 유치해 보일 수 있는 방법이죠. 근데 실제로 효과가 있어요. 너무 오글거린다,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다 하시는 분들은 적어도 착해 보이고 싶어서 여러분만의 책임인 것 마냥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자의 심기를 건들까봐 떨떨매지 마시고요. 하품이 나올 정도로 지루한 영화보다는 차라리 유치하다고 욕먹는 막장 드라마가 더 인기가 많은 법입니다. 여자한테 아무런 감정적 동요를 못 줄 바에는 차라리 여자를 짜증나게 하는 게 낫습니다. 네, 이전까지는 후회하게 하려면 이렇게 하세요 라는 내용이었다면 이제는 오늘 내용들을 바탕으로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을 알려드릴 거예요.
여자가 있던 마음도 없어지게 하는, 절대 하면 안 되는 첫 번째 행동, 그 여자보다 별로인 여자들과 어울리는 거를 보여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 운동 동아리에 가입하고 사진을 올렸어요. 근데 거기 있는 여자들이 걔보다 별로이면 오히려 역효과가 납니다. 여러분이 기간 한정으로 파는 신발이나 주식 같은 거를 살까 말까 고민하다가 말았어요. 근데 그게 나중에 막 가치가 막 떨어지고 별로예요. 그러면 와, 안 사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겠죠. 여러분이 전 썸녀나 전 여자친구보다 별로인 여자랑 어울리는 걸 굳이 올리면 아, 얘는 이 정도구나, 역시 안 만나길 잘했어 라는 생각이 들겠죠. 여러분이 치밀하게 전 썸녀나 여자친구가 후회하게 만들고 싶다면 이런 것도 신경 써야 돼요. 비슷한 맥락으로 잘 나오지 않은 사진, 셀카를 인스타나 카톡 프사로 올리는 것도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별로인 사진을 보고 아, 역시 별로였네 이런 생각이 들게 하면 안 되겠죠. 남자분들은 자기가 사진 잘 찍는다 이런 소리를 들은 적이 없으면 셀카는 절대 올리시면 안 됩니다. 누가 찍어준 자연스러운 사진이 제일 좋아요. 혹시나 여자가 찍어줬나? 라는 생각이 들면 더 좋겠죠. 그래서 저희가 오모포토라고 사진 찍어드리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댓글에 링크 달아둘 테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꼭 신청해서 보세요. 오모포토로 사진 찍으시고 전 여자친구, 전 썸녀한테 연락 오신 분들 정말 많습니다. 많은 남자분들이 하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카톡 한 번은 괜찮지 않을까 하고 카톡 보냈다가 후회하신 적이 있을 거예요. 여자가 있던 마음도 사라지게 하는 하면 안 되는 행동 두 번째는 질척거리기입니다. 당연한 소리 아님? 정말 당연한 소리인데 어느 정도가 질척거리는 건가, 왜 질척거리면 안 되는가, 이걸 몰라서 실수를 해요. 제가 확실히 이해시켜 드릴게요. 그 전에 이렇게 여러분이 전 여자친구, 썸녀와 잘 되는데 혹은 여자친구 만드는데 도움되는 영상을 받아볼 수 있게 지금 당장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딱 1초만 투자하시면 됩니다. 본론으로 돌아와서 썸녀가 여러분과 연락을 귀찮아하는 것 같거나 벌써 연락 답장을 안 한 지 며칠이 됐다면 여러분은 확실하게 딱 그 망하고 있는 기류를 끊어내야 돼요. 여자가 카톡 답장을 안 했어요. 그래서 다음날 카톡을 보내요. 그거는 대부분의 남자들이 하는 행동이고 여자랑 사이가 멀어지는 상황에 더 안 좋고요. 그래서 여자는 여러분이 뻔한 행동을 하면 얘도 똑같네, 역시 평범한 남자였네 라고 여러분에 대한 판단을 끝내버려요. 내가 카톡 답장까지 안 했는데 한 번도 올 정도면 확실히 나보다는 가치가 낮은 남자구나, 내가 판단을 잘했네 라고 확신을 내려버립니다. 앞에서 여자가 후회하게 만들려면 미완성된 상태로 놔두라고 했죠. 여러분이 질척대는 순간 여자가 여러분에 대해 갖고 있는 생각이 완성된 상태가 됩니다. 여자가 연락을 씹었다면 최소 몇 주는 연락을 안 해야 돼요. 그러면 여자도 마음 정리하는 거 아님? 당연히 이런 불안감을 가지실 수도 있는데 불안감은 여러분만 갖는 게 아닙니다. 여자도 내가 연락 안 했더니 연락을 안 하네 라는 생각이 들겠죠. 그랬으면 안 됐나 라는 생각을 계속 하게 만들어야 돼요. 몇 주 정도는 참아야죠. 이것도 못 참으면 고추 떼야 됩니다. 당연히 여러분이 연락을 하루만 했어요. 근데 여자가 잘 받아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문제예요. 여자가 밀당을 하는데 거기 휘둘리면 무의식적으로 여러분은 여자 손 위에 있는 남자가 됩니다. 여러분도 무의식적으로 내가 열심히 하면 되는 거네 라는 생각이 들면서 더 열심히 하게 돼요. 완벽하게 가불관계가 되는 거죠. 여자 노예가 되고 싶은 SM 성향인 남자분들은 상관없지만 좀 편하게 자신감 있게 주도적으로 여자를 리드하고 싶다 하는 분들은 절대로 여자가 답장을 안 했을 때 빨리 먼저 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 하고 싶다면 몇 주 뒤에 하세요. 그 정도면 질척거린다는 느낌이 안 듭니다. 어차피 다시 할 거면 몇 주만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여자도 그 시간 동안 여러분에 대해서 와, 진짜 연락을 안 하네, 내가 잘못한 건가 등등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게끔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여자한테 여러분은 미완성된 상태인 남자가 되고 여자는 흔들리고 결정 장애가 오겠죠. 여러분한테 관심이 없더라도 여러분이 쿨하게 끊어버리면 그 여자도 한 번쯤은 오지 하면서 생각나는 법이에요. 그러다가 없던 관심이 생기는 경우도 정말 많습니다. 여자가 여러분에게 충성하게 만드세요. 오늘 영상 여자가 남자에게 충성하게 되는 방법 3가지 알아볼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열심히 살면 여자가 따라올 거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안 할 겁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서 평소에 생각지도 못했던 남자만의 매력이 뭔지 알게 될 거고 좋아하는 여자가 여러분을 계속 좋아하게끔 만드는 방법을 아시게 될 겁니다. 그러면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시죠. 첫 번째부터 좀 의외죠. 모성애를 자극하라는 게 뭘까요? 엄마 같은 사람을 만나라는 거임?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요즘은 유행이 지났지만 얼마 전까지 엔드류 테이트다 뭐다 하면서 알파메일 어쩌고 저쩌고 하는 상남자 메타가 유행했었어요. 남자가 싸움 잘해야 되고 막 완벽한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심지어 음식 중에 스시 같은 거 먹으면 족밥이다, 남자는 외모 꾸미면 기집애다, 이런 소리까지 합니다. 물론 남자가 강해야 되고 알파메일이 되면 좋지만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게 모든 남자가 그렇게 살 수가 없고 여자들 중에 약간 허술한 남자, 이 모성애를 느끼게 하는 남자를 좋아하는 여자가 꽤 많다는 거예요. 여자 중에 남자한테 리드당하고 이런 걸 좋아하는 여자도 있지만 남자한테 헌신하는 거를 행복으로 느끼는 여자도 정말 많이 있어요. 이런 여자들은 완벽한 모습만 보여주는 남자보다 남자가 살짝 부족한 점이 있어야 좋아해요. 이게 약간 복잡한 심리인데 남자의 부족한 점에 대해 연민을 느끼면서 사랑을 느끼게 되는 거죠. 물론 약점만 있으면 안 되겠지만요. 예를 들면 남자가 직업적으로 좀 불안하다, 무명 아티스트다 이러면은 알파메일 호소인 관점에서는 성공하지 못한 남자다, 도태된 남자다 이러는데 여자들은 이 남자는
뭔가 내가 케어해줘야 되는 남자야. 아, 불쌍해서 좀 잘해주고 싶어. 이 남자는 나 없으면 안 되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마음에 드는 여자가 생기면 살짝 인간미 있고 좀 허술한 면, 그런 느낌을 주는 것도 여자가 나에게 충성하게 만드는 방법이에요. 여자가 남자한테 모성애를 느껴서 챙겨주고 헌신하고 잘해주면 여자한테 뭐가 좋길래 그럴까요? 여자는 이 사람에게 내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런 걸로 여자 입장에서 자존감이 많이 올라가거든요. 그러면은 여자가 여러분한테 이제 안달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 감정을 계속 느끼고 싶어서 계속 곁에서 잘해주고 챙겨주려고 하기 때문이죠. TV에서도 보면은 완벽하게 생겨서 인기 많은 스타들도 있지만 약간 허술해서 인기 많은 연예인들도 있고 불우한 환경을 가져서 인기가 많아진 사람들도 많아요. 예를 들어서 옛날에 슈퍼스타 K 같은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허각이라는 분이 나왔어요. 그때 배관수리공, 중졸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가수에 도전하는 그런 스토리로 대중들의 인기를 얻고 그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1등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누군가랑 친해질 때, 그리고 친해지고 싶을 때 꼭 그 사람이 완벽해서 친해지고 싶었나요? 아닌 경우도 많을 거예요. 서로 속 얘기하면서 얘는 이런 힘든 점이 있구나, 위로해주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면서 더 끈끈해진 적 있지 않나요? 저도 주변에 실제로 마음 터놓고 친해진 사람들 보면은 서로의 약한 면도 공유한 사이인 것 같아요. 그러면 약점을 드러내면 됨? 물론 뭐 여자한테 나 우울증 있어, 나 집에 빚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치명적인 약점을 드러내면 안 좋겠지만요. 어느 정도의 약점을 말해야 하냐면 힘들었던 일을 얘기하시면서 과거의 감정에 대해서 얘기하셔도 좋고 내가 현재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부분, 즉 과정에 대해서 얘기하셔도 좋습니다. 남자들이 단순하기도 하고 한 방에 뭔가를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심리가 있어요. 그래서 나 대기업 다녀, 나 벤츠 포르쉐 타, 이렇게 뭐 결과를 보여주면 여자들이 넘어올 줄 아는데 아닙니다. 이런 결과주의보다는 과정을 보여주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기승전결이 있는 스토리를 보여주는 거죠. 생각해보세요. A라는 사람은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다가 열심히 일을 해서 1억을 모았어요. 대단하죠? 이 스토리랑 그냥 로또 당첨돼서 10억 모은 B라는 사람의 스토리가 있어요. 결과는 당연히 10억 모은 사람이 크지만 뭐가 더 감동적이겠어요? 물론 10억 있는 사람하고 친해지고 싶고 뭔가 득을 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긴 하지만 진짜 인간적으로 정이 간다든가 존경심이 들진 않죠. 특히 여자는 결과보다 감정과 과정을 중시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너무 이성적으로 결과를 어필하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과정과 감정도 어필하시는 걸 연습하시길 바랍니다. 앞에서 여러분들의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제 모성애를 자극하라고 했죠. 여자가 여러분에게 충성하게 만들려면 매몰 비용을 만들어야 됩니다. 매몰 비용은 이미 써버린 비용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메이플 스토리 같은 게임을 하는데 한 현금 100만 원을 투자했어요. 근데 환불이 안 돼요. 그게 매몰 비용입니다. 이렇게 매몰 비용이 생기면 어떻게 되나요? 아, 내가 현질까지 했는데, 아, 100만 원까지 썼는데 본전 뽑아야지. 이렇게 투자한 게 아까워서 계속 하게 되죠. 마찬가지로 여자가 여러분한테 계속 시간과 감정을 쓰게 만들라는 겁니다. 그러면 아, 얘한테 투자한 게 얼마인데 하면서 계속 관심이 가고 없던 마음도 생겨요. 그러면 어떻게 여자로부터 투자를 받을 수 있을까요? 간단한 팁을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마음에 드는 여자가 있어요. 그분이 막 레트로 감성 좋아하고 옛날 90년대 음악을 좋아한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그분한테 혹시 90년대 노래 추천해줄 수 있냐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평소에 찝쩍거렸거나 여러분 이미지가 너무 별로가 아닌 이상 자기 관심 분야이기 때문에 보통 신나서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면은 윤상 노래가 좋다, 그 중에서도 넌 쉽게 말했지만 이란 노래가 좋다, 이렇게 여자가 추천을 해줄 거예요. 그러면 오, 고마워요, 이렇게 답장을 하고 며칠 뒤에 이 노래 너무 좋아서 맨날 듣고 있다, 이런 노래 더 찾아봐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추천해준 걸 좋아하네 하면서 신나가지고 더 추천해준단 말이에요. 사람은 원래 자기가 좋다고 생각하는 거를 주변에 추천해주고 싶어하는 본능이 있어요. 여러분도 재밌는 유튜브 영상 보면은 주변에 공유하고 싶어지잖아요. 그런 본능을 이용해서 추천을 받으면 됩니다. 이렇게 여자의 간단한 도움을 받으면서 그 여자의 매몰 비용을 점점 만들면 아무것도 안 했을 때보다 그 여자분과 잘 될 확률이 올라갑니다. 여러분이 한번 그렇게 투자를 받으면은 여자한테 여러분에 대한 이미지, 기억이 그냥 얼굴만 아는 사이에서 내가 노래를 추천해주는 사람으로 바뀌는 겁니다. 원래 사람은 누군가한테 뭔가 해주면은 뿌듯해서든 보답을 받고 싶어서든 기억에 오래 남기거든요. 노래 추천 말고도 뭐 맛집 추천해달라고 해도 되고 그 사람이 잘 아는 분야, 직업과 관련된 질문을 해서 도움을 받을 기회가 있으면 흔쾌히 받으세요. 이렇게 추천을 받으면 그 여자랑 잘 될 기회가 생깁니다. 저는 이제 어떤 도움을 받고 나서 뭐 보답해주겠다는 명분으로 만나서 잘 된 적도 많거든요. 이 매몰 비용 개념을 배웠으니까 이제 여러분도 조심하셔야겠죠. 여러분은 여자한테 잘 보이고 싶어서 잘해주려고 할 텐데 함부로 막 도와주고 그러면 안 됩니다. 남자도 어떤 여자한테 돈 쓰고 시간 쓰고 도움 주고 하면은 매몰 비용이 생겨서 남자가 정신 못 차리고 여자한테 너무 충성을 하게 돼요. 무리해서 여자한테 막 오마카세 같은 비싼 밥 사주고 지갑도 거덜나고 마음도 거덜나는 남자분들 정말 많이 봤거든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여자 썸녀 아니면 여자친구가 충성하게 만들려면 장기적으로 좀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공부를 열심히 해서 뭐 전보다 좋은 직업을 갖는다든지, 운동을 열심히 해서 전보다 몸이 점점 좋아진다든지, 패션에 대해 관심을 가지면서 옷을 점점 멋있게 잘 입는다든지, 여자를 만나면서 여자 다루는 스킬이나 분위기가 좋아진다든지, 이렇게 장기적으로 발전하는 모습을 인스타 같은 데 올리면서 여자들이 보게 하면은 당장은 못 만나는 여자도 몇 달 뒤, 1, 2년 뒤에는 만날 수 있어요. 옷 사진 가끔 올리고 운동하는 사진 가끔 올리는 거죠. 저도 이제 열심히 사는 모습을 가끔 카톡으로 보내주거나 인스타에 올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자들 중에 저에 대한 평가를 바꾸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몇 년 전에는 못 꼬시고 오빠는 섹시하지가 않다고 하면서 저를 뭐 차버렸던 여자애가 있는데, 요즘 만나면은 오빠의 뭔가 옛날에 순수한 맛이 없어졌는데 지금 모습이 더 멋있는 것 같다 뭐 이런 말도 하고, 오빠 요즘 다른 여자들이랑 많이 자지 이런 말도 합니다. 여러분이 발전하려고 노력하시고 그런 모습을 세상에 알리면 이렇게 여자들이 다 알아차리고 관심을 조금 더 가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람은 원래 열심히 사는 사람한테 정이 가고 존경스럽고 도와주고 싶고 그러거든요. 그렇다고 인스타에 맨날 오운완 이런 거 올리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는 오히려 관심받고 싶어서 안달난 사람 티가 나서 마이너스입니다. 그냥 일주일에 한두 번 뭔가 열심히 하는 모습을 올리면 됩니다. 그러면 여자가 당장 티내지 않아도 나중에 만나게 되면 오빠 열심히 살더라 이런 식으로 언급을 해요. 이렇게 좋은 쪽으로 인식을 심어 놓으시면 됩니다. 남자분들 중에 결과로 승부하자 이러면서 본인이 노력하는 과정을 티 안 내고 한 방에 공개해야겠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과정에 대해서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공유하는 거를 꺼리는 분들이 많은데, 열심히 살기만 하지 말고 가끔 티를 내고 연출을 어느 정도 하면 좋습니다. 네, 오늘은 여자가 여러분을 지금보다 더 고평가하게 만드는 심리 트릭을 알아볼 거예요. 오늘 트릭을 사용하시면 여자가 여러분을 더 매력적이고 더 대단하게 보고 더 잘생기다고 생각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현재 여러분이 잘 되고 싶은 여자가 있다, 맞춤형 솔루션도 드릴 거예요. 바로 써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해보죠. 네, 이제 여러분은 여자의 휴리스틱을 이용할 겁니다. 휴리스틱이 뭐냐? 어려운 단어 나와서 이제 끄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끝까지 들어보세요. 이건 유명한 심리학 용어인데, 사람은 뭔가 판단할 때 어림짐작하는 버릇이 있어요. 그런 거를 휴리스틱이라고 합니다. 인간이 하루에 판단을 사소한 판단까지 포함하면 수백 수천 번을 해요. 사소하게 양치를 할까 말까, 양치를 하기 전에 치약을 얼마나 짤까도 0점 몇 초 만에 판단을 하죠. 근데도 우리가 별로 인식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의식적으로 판단을 하기 때문이에요. 생각해보세요. 이런 거를 다 세세하게 막 장단점 따져가면서 양치질은 뭐 3분 30초 동안 하고 치약은 정확히 몇 그램 짜야겠다 이렇게 계산하고 판단하려고 하면은 뇌를 너무 많이 써서 뭐 터져버리겠죠.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하는 에너지를 아끼기 위해서 빨리빨리 판단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습관처럼 배어있는 거는 그냥 무의식적으로 하죠. 운전할 때도 처음에나 긴장하면서 하지 나중에는 뭐 전화하면서도 하잖아요. 또 어떤 걸 평가할 때, 사람에 대해 평가할 때도 이 어림짐작 휴리스틱을 씁니다. 어떤 꾀죄죄한 사람이 있으면은 이 사람은 별로다, 게으르고 멍청해 보인다 판단하고, 반면에 깔끔하게 정장 입고 하는 사람은 능력이 있을 거라고 판단하죠. 실제로 그 사람이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는 검증할 필요 없이 판단을 해버려요. 이렇게 인간은 뇌를 아껴 쓰려고 하기 때문에 심리학자들은 인지적 구두쇠라는 재밌는 표현을 씁니다. 어림짐작한다는 건 여기까지 알아보고, 여러분은 이 휴리스틱을 이용할 거예요. 특히 여자한테요. 이런 걸 이용하자는 게 뭐 사기치자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보시면서 무슨 사람의 심리를 이용하냐, 사람은 진실되고 솔직해야 된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막상 그런 말 하는 분들도 뭐 자신의 약점이나 안 좋은 점 남들한테 안 보여주고 싶을 겁니다. 무의식적으로 좋은 모습만 보여주려고 하고, 심지어 사람은 진실돼야 돼 라고 말하는 것도 이제 남들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말일 수 있어요. 남자 페미니스트들도 보면 대부분 그냥 여자한테 잘 보이고 싶어서 위선 떠는 거죠. 이번 영상에서는 이렇게 휴리스틱이라는 사람의 심리적인 특징을 이용해서 여자가 여러분을 좀 더 대단하게 보게끔 만드는 전략을 알려드릴 거예요. 일단은 이용할 건 이용하고 친해진 다음에 솔직하게 여러분의 약한 점도 공유하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방법은 오해하게 만들기입니다. 재밌는 예시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제가 아는 분은 파티를 엄청 좋아해서 의리의리한 호텔 가서 파티하고 요트 가서 파티하고 그럽니다. 근데 그분이 돈을 잘 벌거나 하진 않거든요. 그냥 몇만 원, 많으면 20만 원 내고 가끔 가는 거예요. 그래도 카톡프사나 인스타그램에 한 달에 한 번씩만 파티 가는 거 올려도 남들 눈에는 되게 자주 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자들이 되게 고평가를 한다고 합니다. 또 다른 분은 음악이 취미이긴 한데 엄청 열정적으로 하진 않아요. 근데 취미로 할 때마다 무슨 음악 만드는 스튜디오 같은 데 가끔 가서 사진 찍고 SNS에 올립니다. 그러면은 처음 보는 여자분들이 음악하세요 라고 하면서 호기심을 갖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거기서는 이제 또 막 짜치게 막 자랑하고 그런 게 아니라 무심하게 뭐 취미예요 라고 멋있게 얘기합니다. 원래 이렇게 무심하게 얘기해야 여자 쪽에서 더 호기심이 생기는 법이에요. 스튜디오 가서 찍는 거 솔직히 별거 아니거든요. 몇만 원이면 빌립니다. 근데 그렇게까지 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 보니까 여자 쪽에서 흥미를 가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되게 있어 보이거나 특별해 보이는 거라는 사진을 찍어서 여자가 여러분을 고평가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자가 여러분에 대해서 오해하고 상상의 나래를 펼치게끔 만들면 좋습니다.
직장 상사한테 가장 고평가를 받는 직원이 어떤 스타일일까요? 일을 잘하고 말고를 떠나서 일하는 걸 티내는 사람이 인정받습니다. 그런 경험 있지 않나요? 여러분은 묵묵히 뒤에서 일을 열심히 했는데 인정을 못 받고 내 옆 사람은 나보다 열심히 안 하는데 알랑방구 잘 껴가지고 인정받는 그런 경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다면 여자가 알게 하세요. 물론 숨기고 있다가 나중에 여자가 알아차리는 게 간지긴 해요. 말고 보니 몸이 좋고 알고 보니 똑똑하고 이런 게 간지긴 합니다. 근데 여자가 눈치 없는 스타일이고 뭔가 세심하고 통찰력이 좋은 스타일이 아니면 여러분이 떠먹여줘야 됩니다. 자기 PR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되게 열심히 살고 일도 열심히 하고 공부도 열심히 해요. 그걸 티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나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1차원적으로 자랑하라는 게 절대 아닙니다. 간접적으로 티내라는 거예요. 어필해내야죠. 안 하면 모르니까. 근데 내 입으로 자랑하듯 하면 안 됩니다. 간접적으로 해야 돼요. 예를 들면 카톡 중이라면 서로 뭐 하는지 얘기하다가 운동하는 거나 일하는 사진 툭 던지고 인스타에 좀 올리고 이렇게 하라는 거죠. 차를 샀어도 나 차 샀다 이러지 말고 은근하게 차 마크 보일랑 말랑하게 올리고 그런 겁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여러분에 대해서 올려치기를 해도 좋아요. 저는 있어 보이게 말하는 거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여자들도 그렇게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여자들 중에 쇼핑몰 하면서 적자를 보는데도 그냥 뭐 여성 의류 CEO다 당당하게 말하고 다닙니다. 근데 그렇게 좀 올려치기 하는 게 보통 잘 먹혀요.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상대방을 검증하려고 하지 않고 하는 말을 그냥 믿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도 좀 올려치기 하시고 자주 티 내면서 여러분을 멋있게 포장하세요. 나는 올려치기 같은 거 하기 싫고 리얼하게 가고 싶다 하면은 최소한 여자가 올려치기 하지 않는지 의심은 하셔야 됩니다. 여자가 자기 쇼핑몰 사장이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술집 여자거나 신용불량자 백수인 경우 생각보다 많습니다. 다음은 기억을 조작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카톡 프사 있죠? 그거를 최대한 멋있게 찍으세요. 거의 뭐 사기내 할 정도로 찍는 겁니다. 당연한 얘기겠죠? 좀만 기다려보세요.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될까요? 남자분들은 남자가 무슨 카톡 프사를 꾸미냐 하면서 잘 안 꾸미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경험 있을 거예요. 여자가 실물은 별로야. 근데 사진을 너무 잘 찍어. 실제로는 그냥 통통한 몸매인데 사진으로는 막 가슴골 나오게 찍고 엉덩이 커 보이게 막 찍고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남자들도 이제 사진을 보면서 얘가 이렇게 괜찮았나 하면서 기억이 조작돼요. 남자도 사진만 잘 찍어도 이렇게 고평가 되게 만들 수 있어요. 좀 신경 써서 세팅하시면 좋습니다. 이게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사진 찍어주고 그런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확증 편향이란 게 있어요. 한번 평가를 내리거나 믿음을 가지면은 그 평가를 잘 안 고치려고 합니다. 한번 만든 믿음이 있으면 그거에 맞는 쪽으로 해석하고 판단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어떤 연예인의 팬이 되면 그 사람의 좋은 점만 보이고 누군가의 안티팬이 되면 그 사람의 안 좋은 점만 찾아요. 일부러. 여러분이 문신한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편견이 있다고 쳐볼게요. 그러면은 이 확증 편향 때문에 문신한 사람을 볼 때마다 괜히 안 좋은 점을 찾습니다. 진짜 사소하게 다리 떠는 거나 젓가락질 못하는 것만 보이게 되는 거예요. 아유 문신한 사람은 역시 쯧쯧 이러는 거죠. 평소에는 남이 다리 떨든지 말든지 신경도 안 쓰다가요. 그래서 첫인상 그리고 소문을 잘 관리하셔야 돼요. 누가 어떤 여자한테 여러분을 소개할 때 이 사람 되게 인기 많은 남자야 라고 하면은 그 여자는 적어도 몇 분, 몇 시간 동안은 여러분이 인기가 많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러면 괜히 좋은 점이 보이겠죠? 말을 한마디도 안 해도 과묵해서 인기가 많구나 이럽니다. 그런 거를 좀 이용하시면 좋아요. 사람은 소문에 약하기 때문에 소문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그 다음은 또 사진이 중요합니다. 특히 소개팅할 때 이제 사진을 잘 해놓으면은 여러분에 대한 첫인상이 좋아집니다. 이 사람은 사진을 되게 깔끔하게 해놓는 멋있는 사람이네 라고 판단하고 무의식적으로 여러분에 대한 좋은 점을 찾게 만들죠. 괜히 여러분이 신은 신발을 보면서 센스 있네 이렇게 되는 거죠. 반면에 사진이 별로면은 여러분을 만났을 때 안 좋은 점을 찾습니다. 여러분이 신고 있는 신발도 별로처럼 보일 거고요. 똑같이 과묵하면은 재미없어서 인기가 없구나 이럽니다. 여러분이 마음에 드는 여자가 생겼어요. 아니면은 소개팅하는 날인데 여자한테 어필을 잘하고 싶다 하시면은 맞춤형 전략을 짜시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차자랑 돈자랑 이런 허세를 부려서 잘 통하는 유형의 여자가 있고 오히려 싫어하는 여자들이 있습니다. 어떤 남자분이 있는데 이분은 과묵해요. 자랑을 안 합니다. 그래서 강남역 근처에서 술 먹는 거 좋아하는 20대 초중반 여자들한테는 잘 안 통해요. 그런 여자들은 약간 BJ 같은 남자들 있어 보이고 그래야 좋아하거든요. 근데 오히려 유명한 인플루언서들한테는 잘 통해요. 그 여자들은 하도 주변에서 돈 자랑하고 차 자랑하는 남자들이 많아서 자랑 안 하는 남자를 좋아합니다. 이 남자분이 자랑을 하도 안 하니까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여자 성향을 잘 파악하시면 좋아요. 진짜 여자들 유형마다 좋아하는 스타일이 반대예요. 여성스러운 스타일은 잘 챙겨주면서 낭만 있게 다가가면 좋아하고 뭐 그런 게 있죠. 이 여자 성향을 파악하는 거는 그 여자가 올린 사진을 보면은 대충 알 수 있어요. 그 사진을 올리는 거는 그 사진에 나온 거를 보여주고 싶어서요. 비키니 사진을 올린다. 섹스 어필하려고 하는 거죠. 이런 여자들은 여러분도 어느 정도 섹스 어필을 하면 좋죠. 운동하는 남자라고 해도 되고 뭐 어느 정도 다른 여자보다는 편하게
19금 얘기를 해도 됩니다. 또 어떤 여자는 명품 사진을 올릴 수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이제 자존감이 낮아서 무시 안 당하려고 올리는 케이스거나 과시하려고 올리는 경우가 많아요. 자존감이 낮은 여자는 여러분이 오히려 자존감이 높은 척을 해서 그걸 어필하면 좋아요. 자기에게 없는 거를 보여주면 좋아하겠죠. 또 잘 챙겨주고 자존감을 올려줄 수 있는 진짜 칭찬을 해주면 좋겠죠. 너가 겉이 화려해서 되게 허세 부리고 그럴 줄 알았는데 되게 진중하고 좋은 사람 같다, 뭐 이런 식으로요. 반면에 과시욕구 있는 사람들은 청담동 있어 보이는 곳 가서 데이트 하셔도 좋고, 아니면은 의외로 발전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좋아요. 이게 뭔 상관일까요? 과시욕 있는 사람들은 보통 성장에 대한 욕구가 강해요. 그래서 신분 상승하는 느낌을 위해서 명품을 입고 그러는 건데, 그런 식으로 비전 있는 모습을 어필하시면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카톡 프사를 보면서 판단하셔서 맞춤형으로 어필하면 좋습니다. 다음은 여러분의 인맥을 자랑하시거나 유명인과 찍은 사진을 올리는 겁니다. 이거는 사실 사기꾼이 가장 많이 쓰는 수법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A랑 친하다고 말하면서 유명한 B랑 친해져요. 그리고 이제 유명한 B를 이용해서 C, D, E 이렇게 뻗어가는 겁니다. 최근에 이런 식으로 사기친 분이 있죠. 이런 식으로 사기를 치라는 건 아닌데 내가 누구랑 안다, 이게 되게 사람들한테 잘 먹힌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A라는 사람과 안다고 하면은 A의 명성이나 이런 게 여러분의 후광이 되거든요. 만약에 여러분의 인맥 중에 괜찮은 분이 있다면은 굳이 숨길 필요가 없고 안다고 하면 좋아요. 아니, 여러분이 이번 영상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썸녀한테 자꾸 카톡 씹히고 고백했다가 차이고 심지어 고백할 타이밍도 못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한테 차여놓고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고요. 오늘 영상은 꼭 보셔야 됩니다. 이번 영상에 나올 여자가 나를 보고 싶게 만드는 법 3가지 중 딱 한 가지만 알게 돼도 앞으로 썸녀랑 잘 안 돼서 후회할 확률이 최소 2배는 낮아질 거예요. 아, 여자 카톡 좀 그만 기다리고 반대로 여자가 나를 좋아하게 만들고 싶다, 여자가 내 카톡을 기다리게 하고 나한테 안 달라게 하고 싶다, 내가 당했던 갑질도 해보고 싶다, 그런 생각 한 번쯤 해봤다면 잘 클릭하셨어요. 카톡을 늦게 해라, 밀당을 해라 같은 단순히 1차원적인 게 아니라 진짜 원리까지 알려드릴 거니까요. 당연히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스킬도 알려드리고요. 지난 카톡 하는 법 기승전결 영상이 반응이 진짜 좋았는데 이번 영상도 그 이상의 퀄리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시간은 소중하니까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90%의 남자분들이 여자를 꼬실 때 이런 실수를 해서 카톡을 씹힙니다. 바로 본인이 여자한테 안 달라서 찐따짓을 한다는 겁니다. 여자를 안 달라게 해야 되는데 본인이 안 달라고 급해지기 때문에 썸녀랑 연락 끊기고 익십을 당하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옆에서 조금만 조언을 해줬어도 카톡도 안 씹히고 연애까지 가능한 상황이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 영상을 만든 거예요. 오늘은 여자가 오히려 나한테 안 달라게 하는 법 3가지를 다뤄볼 건데 여자의 흥미를 이용할 겁니다. 처음 단계는 흥미가 가장 중요해요. 안정감, 착한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재밌는 영화 예고편을 보면 와 재밌겠다 하면서 결국 영화관까지 가게 되잖아요. 여자가 여러분한테 딱 그런 흥미를 느끼게 해야 하는 거예요. 흥미는 어떻게 느끼게 함? 이 흥미를 어떻게 만드는지 심리학적 원리와 그리고 그런 이론을 바탕으로 여자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3가지 전략 알아볼게요. 흥미라는 거는 어떻게 만드냐? 5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새로움, 즉흥성, 미완성, 성취감, 경쟁입니다. 새로움은 말 그대로 새로운 거예요. 뭐 아이폰 최신 버전, 게임 새로운 캐릭터, 새로운 여자, 이런 새로운 것들은 흥미를 유발합니다. 즉흥성은 말 그대로 즉흥적인 것들입니다. 예상치 못한 그런 것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길 가다가 우연히 친구를 만나면 와 여기서 널 보내 하면서 재밌고, 내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가 어디서 우연히 나오면 와 이 노래가 나오네 하면서 쾌감이 느껴지죠. 흥미를 유발하는 요소 3번째, 미완성은 이런 겁니다. 드라마 보다가 진짜 중요한 순간에 끊으면 아 왜 여기서 끝나 하면서 안달이 나죠. 그런 겁니다. 4번째, 성취감은 하나하나 성취해 나가는 재미예요. 근데 성취감은 쉽게 얻어지면 안 됩니다. 요즘 메이플랜드 엄청 유행하고 있어요. 이게 옛날 10몇 년 전 메이플을 그대로 재현한 게임인데 경험치도 그냥 그때 그대로입니다. 경험치가 옛날이랑 똑같으면 뭐가 다 게임인데 어려워서 누가 하나, 요즘 다 쉽게 레벨업 하는데 라고 하면서 망할 것 같다고 했어요. 근데 현재 유저도 많고 인기도 엄청 많습니다. 인기가 있는 이유는 어려워서예요. 진짜 레벨업 한 번 하는데 몇 시간씩 걸리고 그러니까 재밌는 거예요. 흥미를 유발하는 마지막 요소, 경쟁입니다. 이 스포츠도 경쟁이 있기 때문에 재밌는 거고, 여러분이 당구를 하든 뭐 축구를 하든 골프를 하든 내기를 하면 재밌잖아요. 이렇게 흥미를 만드는 요소 5가지들을 알아봤는데 바로 여자한테 써먹을 수 있는 전략, 여자가 나를 궁금하게 만드는 전략 3가지를 알아볼게요. 첫 번째 전략, 미완성 상태로 만들기 알아보겠습니다. 그 전에 구독 한 번만 눌러주세요. 앞으로 여러분이 여자친구 생기는데 도움되는 정보를 매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정말 유명한 심리학 이론 중에 자이가르닉 효과라는 게 있어요. 이게 진짜 재밌는데 인간은 미완성된 것에 관심을 갖는다는 거예요. 이루어지지 못한 이 첫사랑을 아련하게 기억하는 것조차 자이가르닉 효과에 해당합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게임을 1시간만 해야겠다고 켰어요. 근데 1시간이 지났는데 경험치가 97%예요. 그러면 뭔가 화장실 가서 하다만 느낌이니까 나머지 3%를 채우겠죠. 그래서 여자가 여러분에게 흥미를 갖게 하고 궁금하게 만들려면 미완성 상태로 만들어야 돼요. 다른 건 필요 없고 하나만 기억해주세요. 여자가 여러분을 어느 정도
정도 꼬시게끔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이 여자를 좋아한다고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확정지어서 빨리 보여주면 안 돼요. 여자로 하여금 이 남자가 나 좋아하는 거 맞나 하는 의문과 호기심을 적어도 몇 주는 가지게 해야 됩니다. 간혹 마음 급한 남자분들, 연애에 서툰 남자분들은 자기가 안 달라서 내가 이렇게 좋아하는 티를 내면 여자도 좋아하겠지 하면서 여자한테 말을 해요. 이거는 추리소설 10페이지도 안 된 시점에서 범인이 누구다 스포를 해버리는 거랑 똑같습니다. 절대 그러지 마세요. 흥미를 유발하려면 성취감이 중요하다고 했죠. 성취감은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아까 말했던 메이플랜드가 경험치 1000배였으면 너무 쉬우니까 재미가 없어서 하루만 하고 말겠죠. 근데 어느 정도 어렵고 시간이 걸려야 흥미가 생기는 법이에요. 여러분의 생각이나 가치관은 자유롭게 그리고 자신감 있게 말하되 나는 네 편이고 너만 볼 거고 너를 너무 좋아하고 이런 말들은 천천히 말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고백도 여자 입에서 우리 무슨 사이야 라는 말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너무 밀당하면 여자가 싫어하지 않음? 여러분이 너무 천천히 표현하는 거를 여자가 너무 싫어하면 여자가 티를 최소한 한 번은 낼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빠 나 왜 만나? 그럴 때 조금씩 말씀하시면 됩니다. 좋아하니까 만나지 이 정도로 말하면 돼요. 너무 열심히 해서 여자가 질려서 떠나는 경우는 많지만 너무 대충 해서 떠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대충 해서 떠나는 경우엔 내가 잘할게 하면은 잡혀요 대부분. 근데 너무 열심히 잘해주고 굽신거려서 여자가 떠나는 경우에는 잡기가 어렵습니다.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돼요. 티내지 말라고 했다고 나도 안 좋아하는데 이러고 막 성의 없게 나쁜 남자인 척 하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만나자고는 하고 같이 시간도 보내고 표정으로는 좋아하는 티를 내지만 뭔가 확정지어서 스포일러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의 없는 것과 말을 아끼는 것을 구분하셔야 됩니다. 손자병법 들어보셨죠? 이 책이 이순신 장군, 도널드 트럼프 같은 엄청 대단한 분들의 인생 책일 만큼 전쟁하는 법책 중에 제일 레전드라고 볼 수 있어요. 어떻게 해야 전쟁에서 이기냐 이런 전략을 담은 책인데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하게 말하는 내용 중 하나가 정보의 우위, 즉 정보를 내가 많이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이긴다는 말 유명하죠. 최대한 상대의 정보를 파악하고 내 정보는 최대한 적게 줘야 이긴다는 거예요. 여자를 만날 때도 똑같습니다. 이거는 제가 나중에 전자책이나 강의로 제대로 만들 건데 여자를 잘 분석하면 진짜 쉽습니다. 저는 제대로 나를 좋아하게 만들고 싶은 사람이면 이 정도까지예요. 우선 MBTI를 알아내요. 예를 들어 여자가 INTP다 그러면 INTP 여자가 좋아하는 남자 이런 거를 검색해서 최대한 정보를 수집합니다. 모든 정보는 참고용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유난히 개인 시간이 중요하겠구나, 적극적이고 솔직한 사람을 좋아하는구나, 똑똑한 사람을 좋아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인스타그램에 들어가서 성향을 봅니다. 어떤 음악을 듣고 어떤 취미가 있는지 그리고 어떤 사진을 올리는지를 봐요. 예를 들어서 인스타 게시물을 자주 안 올리는 걸 봐서는 관종기는 없고 옷 입는 거 보니까 뭔가 유행 따라가려고 하는 것보다 개성을 추구하는구나, 책 읽는 사진을 올리고 멋있어 보이는 글 쓰는 걸 봐서 지적 호기심이 크면서 남들한테 똑똑함으로 인정받고 싶어 하는구나 하는 걸 알아볼 수가 있죠. 그리고 여자가 첫째, 즉 장녀예요. 그렇다면 장녀 특징도 찾아봅니다. 삭삭하고 책임감 있고 받는 것보다 주는 게 편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모든 정보를 100% 신뢰하는 게 아니라 참고를 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정보를 파악하고 그 여자가 듣고 싶어하는 말, 얘기하고 싶은 대화 주제를 파악하는 거예요. 그렇게 정보 수집이 끝나고 뭔가 내가 파악한 정보랑 여자 특징이 어느 정도 맞는 것 같으면 대화할 때 한 번씩 흘려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뭔가 민지 씨는 책임감이 강해 보이는데 티를 잘 안 내시는 것 같다 라고 하면은 맞아요 이러겠죠. 이렇게 상대방을 파악하고 듣고 싶은 말을 해주면 이 사람은 나를 알아주네 하면서 흥미를 가지게 됩니다. 이렇게 정보를 파악하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여자를 대하면 너무 쉬워져요. 한 번씩 예측이 틀릴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여러분이 사람 보는 눈썰미가 너무 좋아지기 때문에 이런 정보 파악 훈련은 쭉 해야 됩니다. 다음 전략은 물음표 만들기입니다. 여자로 하여금 이런 사람이구나 하는 파악을 빨리 하게끔 만들면 안 돼요. 여러분도 영화 볼 때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같은 느낌이 들 때 있죠. 내용이 뻔하면 재미가 없습니다. 저는 특히 걸크러쉬 영화를 진짜 싫어하는데 설마 저 여자가 남자를 뒤돌려 차기로 패고 막 멋있는 척 하진 않겠지 하는 예상이 들고 딱 떨어지면 바로 영화가 나오거든요. 여러분도 여자한테 이런 사람이구나 하는 예상이 되면 안 돼요. 추리소설로 치면은 뭐지? 어떻게 되는 거지? 누가 범인이지? 이런 느낌을 줘야 돼요. 여자한테 예상이 안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함? 그러면은 다른 남자들이 보통 하는 행동이랑 말과 다르게 해야 돼요. 보통 이런 상황에서 남자가 고백을 한다면 여러분은 안 해야 되고요. 이런 상황에서 남자가 카톡을 먼저 해야 하는 상황이면 여러분은 안 해야 돼요. 연애를 많이 안 해보신 분들은 이렇게 하고 싶다, 기프티콘 주고 싶다, 따뜻한 말 해주고 싶다, 공감해주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이럴 때 참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말이든 행동이든 하기 전에 항상 다른 남자도 이러는 거 아니야 하면서 참아야 돼요. 뭔가 답장을 빨리 보내야 할 것 같고 불안하고 뭔가 카톡으로 호감 표현을 해야 할 것 같고 웃겨야 될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 때 다른 남자들도 이 여자한테 이랬겠구나
싶구나, 여자도 예상을 하겠구나 하면서 참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여자랑 데이트하고 바로 카톡으로 잘 들어가 라고 보내고 싶잖아요. 가끔 한두 시간 있다가 보내는 거예요. 여자가 생각하게끔 만드는 거죠. 참을 줄 알아야 되고 안 할 줄 알아야 돼요. 고백을 아무리 하고 싶어도 여자가 우리 무슨 사이야 라고 물어볼 때까지 참아야 하는 것처럼요. 여러분의 목표는 여자한테 오빠는 다른 사람들이랑 좀 달라 라는 말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흥미를 끌 수 있으려면 적어도 인기가 어느 정도 있어 보여야 돼요. 아까 말했듯이 흥미를 유발하려면 경쟁심이 있어야 되는데 이 남자가 인기 없어 보이네 하는 느낌이 들면 아무런 경쟁 구도가 안 보여서 흥미가 안 생기겠죠. 엄청 인기가 많아 보이긴 어렵겠지만 적어도 모쏠처럼 보이면 안 돼요. 여기서 팁이 있는데 그 여자 주변에 있는 남자들은 어떤 스타일인지 보고 그 스타일과 다른 모습을 보여주면 좋아요. 예를 들어서 여자가 헬스 트레이너다 하면은 저도 운동해요 하면서 공감대만 형성하려고 하는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운동하는 남자 뭐 맨날 볼 텐데 그런 걸로 어필이 전혀 되지 않아요. 여러분은 전형적인 헬스 트레이너들의 이미지와 다른 모습을 보여주면 좋아요. 뭐 지적인 모습 같은 거죠. 제가 아는 여자애는 음악하는 여자인데 음악하는 남자만 만나다가 대학원생을 만나니까 똑똑해 보이고 너무 좋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여자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스타일을 파악하고 접근하면 좋습니다. 다음은 여자가 궁금해하는 카톡 스킬 짧고 굵게 알아볼게요. 흥미를 이끌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죠? 물음표를 만들어야 하고 뻔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남자들이 보통 하는 카톡에서 벗어나면 좋겠죠. 보통 남자들은 정보 전달을 좋아해요. 뭐해? 언제 자? 밥 먹었어? 날씨 좋다? 이런 것들이죠. 당연히 사람끼리 연락하는 거니까 이런 정보 전달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만 하면 너무 뻔하고 재미가 없어요. 여러분과 더 카톡하고 더 나아가서 만날 이유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고 딱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정보 전달을 피한다. 여러분이 평소에 100% 뭐해? 나 뭐하고 이런 정보 전달형 카톡만 했었다면 반으로 줄여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민지라는 여자애가 사랑니 빼고 왔다 라고 하면은 뭐라고 보내는 게 좋을까요? 3초만 생각해보세요. 보통 남자들은 여기서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 정보를 물어봅니다. 많이 아파? 뭐 어땠어? 잘 다녀왔어? 이렇게 사실에 대해서 물어보죠. 두 번째는 나는 걱정을 해줘야지. 남자들은 사실을 물어보네 하면서 나는 공감하는 착한 남자가 돼야지 하면서 걱정을 해줍니다. 많이 아프지? 몸 좀 괜찮아? 이렇게 보통 남자들은 정보 물어보기, 걱정해주기를 합니다. 사실 뭐 전 국민이 다 하는 방식이죠. 이렇게만 하면은 너무 뻔합니다. 조금 색다르게 해야겠다면 관련된 짤을 보내면 좋습니다. 이렇게 사랑니 부은 것 같은 귀여운 짤을 보내고 걱정을 해주든 정보를 물어보든 하시면 그냥 보내는 것보다 더 재밌고 색다르겠죠. 또 다른 예시, 여자가 술을 먹었다고 해요. 그러면 이번에도 보통 남자들은 두 가지 유형으로 대답합니다. 얼마나 마셨어? 어디서 마셔? 누구랑 마셔? 소주 마셔? 이렇게 재미없게 팩트 체크를 하거나 취했어? 속은 괜찮아? 재밌어? 이렇게 걱정 메터로 갑니다. 이런 경우에도 짤을 활용하면 좋겠죠. 만약에 여자가 전에 술 끊을 거야 라고 말했다면 카톡으로 이런 짤을 보내면서 거짓말쟁이 라고만 보내면 좋겠죠. 몇 병 마셨는지 누구랑 먹었는지 뭐가 중요합니까? 재밌게 놀고 있는데 그런 카톡 보면은 귀찮아서 안 읽고 싶어집니다. 그런 거 물어볼 바에 그냥 여자 술 먹는 동안 몇 시간 카톡 안 하는 게 더 나아요. 이렇게 여자가 궁금해하는 카톡 멘트들, 색다른 멘트 100가지를 더 배우고 싶다 하시면은 카톡 101 수강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여자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보통 남자들은 평생 생각해보지 못할 상황별 멘트 101가지가 포함되어 있어요. 뭐 오글거리고 이상한 멘트가 아니라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맥락에 맞으면서 인위적이지도 않고 뻔한 남자처럼은 안 보이게끔 하는 멘트가 들어있습니다. 현재 풀패키지를 풀패키지 2.0으로 업데이트하고 있는데 업데이트 퀄리티가 미쳐서 이런 반응들을 보이고 계세요. 당연히 기존 구매자분들은 추가 결제 없이 무료로 보실 수 있거든요. 카톡 101도 당연히 업데이트가 될 거고 당연히 지금 구매하실 분들, 지금까지 구매하신 분들은 업데이트 후에 가격이 올라도 무료로 업데이트본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고정 댓글에 카톡 101 링크 달아놓을 테니까 일단 무료 레시라도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미루지 마시고 한번 지금 구경해보세요.